네, 안녕하세요. 역삼동 디지털 유목민들이 모여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디톡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일이 있었죠. 무려 5조 원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 회사에 팔렸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두루치기 양찬성 프로 오셨고 깊게치기 김태원 박사님 오셨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다들 이 소식 들으셨죠? 네. 금액이 5조 원. 어마하네요. 느낌이 안 와요. 네. 뭐 많아도 어지간히 많아야지. 네. 5조 원. 5조 원. 아, 5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5억. 네. 무려 5조 원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사실 한국 시장을 엄청 이렇게 좀 건드려 보려고 했던 네. 배달 그 앱 업체잖아요. 사실 네네. 여기도 예, 독일 업체가 경쟁을 하다 그냥 먹어버렸어요. 배달의 민족 이용해 보신 경험 있죠? 우리가 배민이라고 그러면서 많이 이용하니까. 네, 네, 당연히 저도 해봤죠. 그렇죠.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이용하고 있는 느낌. 하루에 한 번? 그렇게 자주 사용하나요? 네,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 시킨다 하면 네. 그리고 이건 좀 그런데 배고플 때 꼭 시키지 않아도 그 메뉴랑 아. 가게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정말 잘 가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가끔씩 저도 그래요. 근데 또 저희 집 근처에 이상하게 또 배민 서비스 받는 네. 식당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배달 아니고 그냥 그걸로. 그러다가 말씀하신 거죠? 도저히 네. 못 참으면 이제 배달을 시키고 아.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민 같은 경우가 단순히 이용자 아니고 팬이나 팬덤 같은 게 있었는데 제 옆에 그런 분이 계신. 저도 배달의 민족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근데 배달의 민족 이 1위 업체라 그런지 그 쿠폰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는 요기요 배달통 3개를 한번 돌려보고 보통 이제 그러면 적극적이네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뭔가 요일마다 이제 할인되는 거나 이런 걸 찍어서 하는데 아, 저는 배달의 민족을 요기요랑 한 1대1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많이 합리적이네. 이용하시네? 네.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거죠? 네,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냥 배달하는 게 훨씬 편하니까. 네. 저는 혼자 살아도 혼자 나가서 먹기 때문에 아, 거의 이 앱을 사용을 초창기에 좀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안 하거든요. 저희는 같은 민족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 저는 좀 다른 민족이라고. 아, 사실은 이거 이용하면서 제일 편리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이렇게 돈을 왕창 줘가지고 인수를 할 만한 사업인가가 조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배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배달 음식들 그냥 이제 몇 가지 종류 뭐 치킨, 피자 뭐 이런 것들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 배달의 민족은 평상시 우리가 그냥 생활할 때 외식을 할 때 다닐 법한 맛집들을 이제 배달에 가능한 이제 식당들로 이제 뭔가 좀 접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좀 차이로 다가왔었어요. 네. 찬성 프로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집에서 편하게 모든 종류, 분야 따지지 않고 음. 모든 종류 메뉴를 볼 수 있다는 게 좋죠. 그게 메뉴 종류가 초창기에는 제가 이용할 때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좀 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혼밥하고 있으면 네. 식당으로 그렇게 배달을 가지러 오더라고요. 라이더들이. 네, 라이더들이. 띵동 뭐 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중국집 네.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갖다 주셨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각 음식점을 돌아다니면서 아예 라이더들이 원하는 걸 다 사다 주는 분위기로 가가지고 저도 사실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배민 커넥터 계약을 했거든요. 아. 서비스를 해보려고 경험이 어떻게 다이어트 겸해서 한 2주 전에 계약을 했는데 네. 날씨가 추워서 자전거를 못 타고 있어요. 방금 본 것 같아요. 네. 배민 커넥트. 네. 아 근데 직접적으로 저는 이걸 느낀 게 제가 그 배민 커넥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인수가 된다고 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돼 갖고 사인을 다시 하라고 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서비스를 안 하고 이제 계약만 다시 했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회사가 바뀌는 거구나라고 느껴가지고 느끼셨겠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 배달의 민족이 사실 배달을 잘해준다, 뭐 배달에 대한 인식을 바꿨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구호 같은 거, 슬로건 같은 것도 네. 저 듣도 보도 못한 네. 하지만 와닿는. 아, 전 지금 바로 떠오른 게 그거. 치킨은 살 안 쪄요. 아니, 그거 저 정말 기막히더라고요. 살은 네가 찌지, 치킨이 살은 안 찌니까. 우리 늘 그러잖아요. 아, 네. 치킨 먹으면 살쪄, 뭐 이제 이러는데. 맞아, 굉장한 치킨은 살안 팩트 쪄요. 폭력이죠. 정말 이게, 정말 웃기더라고요. 재밌고. 네. 최근에 저도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 조금 예전에 이제 초창기 조금 지나서 배민의 왕창 뜰 때 그때, 기영이야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이거 엄청 광고 유승용 씨가 그거, 굉장히 그거 많이 했었죠. 야, 유승용 씨 광고는 진짜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전부 다. 임팩트가 딱 임팩트가 좋아서. 되게 그것도 약간 B급 정서인데 완전히 보면 완전 광고도 웃겼죠. 보면 CG도 안 쓰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림 위에서 말 타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공중파의 CF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케팅 이사분과 조금 얘기를 예전에 몇 년 전에 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목표가 저희도 이제 강남에서 녹음을 하고 있지만 강남 회사의 팀의 막내가 뭔가 시킬 때 그 사람을 목표로 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무거운 뭐 부장님 개그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 B급 뭐 키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딱 봤을 때 뭐 정말 맛있고 영양 성분 이런 게 아니라 키치스러운. 네. 양프로는 네. 뭔가 용어를 뭔가 고급스럽게 써. 잘 모르는데 그냥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걸 했을 때 뭐 경희야 너 먹을 때 제일 예뻐. 경희라는 게 되게 그냥 특정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20대 여자 사원. 네, 그냥 편하게 너한테 말하듯이 나한테 말하듯이 그런 것들을 노렸는데 그게 굉장히 잘 돼서 배민 내부에서도 크게 평가를 하고 해외에도 사례로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기업 문화 자체가 좀 약간 그런 모양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쇄물이 하나 나와도 되게 다르고 약간 백일장 같은 것도 있지 않았나? 네, 배민 백일장에서.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김 박사가 얘기했었던 그게 아마 백일장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네가 쪄요? 뭔가 그 앱 자체를 이렇게 보면 제가 뭐 좀 이렇게 꼼꼼히 보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쌓아지고 이런 것도 뭐 귀한 분 출두 막 이렇게 해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회사 되게 열심히 막 이것저것 디테일까지 신경 쓴다 이런 인상을 이렇게 확 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받았어요. 기업에서 하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기업 문화 자체를 엄청나게 퍼뜨려놔서 그러니까 배민 글씨체도 저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할 때 많이 쓰고 그리고 저는 정말 웃겼던 게 저희 기자가 배달의 민족 관련돼서 행사를 하고 왔는데 저는 굿즈도 웃겼지만 굿즈를 포장한 그 쇼핑백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뭘 이런 걸 다 라고 하고 그 밑에 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기발해요. 이런 회사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이 아이디어를 받아준 윗선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배달앱이라서 인수를 그 돈 주고 한 것 같진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사를 보니 이제 그 초창기 투자자들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는 그 배달 대신 해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냥 철가방을 스마트폰으로 올리면 다 뭐 스타트업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단순히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 케이스처럼 뭐 문화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내부에서 뭐 이제 배달 로봇, 드론,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녹아들어가지고 마케팅 잘하는 뱀이 아니라 개발도 잘하는 뱀이. 그래서 이전에 그 김봉진 대표가 아시아 짭회사 대표라고 하면서 한국 대표가 되는 게 CTO가 되시는 거죠. 그분을 비싼 이제 몸값을 치르고 와서 하는 분을 해서 개발적이나 이런 기술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 지금 스타트업이 아니라 너무 커져버리긴 했지만. 그렇죠. 푸드테크를 갖다가. 그런, 스타트를 얼마나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42.19km를 100m 스프린트처럼 달려가지고, 5조 원을 달성할 수 이 거대한 메가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도 잘하고, 기술에 있어서도 아시아 전체 정도는 호령할 수 있는 거의 그 수준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래도 5조 원을 주고 산 거겠죠, 아마?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실 이거 저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 갑자기 이 기사를 보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본인 방에서 소리를 질러 얘네 누가 사갔대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서 듣고 이게 무슨 소리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시나 좀 사실 그랬거든요. 이게 주변에서 얘기들도 되게 많죠. 일단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본적인 1차 반응은 이제 우리의 대표적인 배달의 민족, 국내 배달앱이 이렇게 5조 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다는 거에 일단 흥분들을 좀 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하다가 2차적인 반응이 이게 결국은 독일로 넘어간 것 같은 느낌에서 이제 좀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네.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혹시 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투자사가 됐든 좀 정말 끝까지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 요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건가 이렇게 아쉬움 딱 그렇게 크게 두 반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놀라웠던 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게 그냥 기업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대표가 아시아 총괄 대표인가? 뭐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가신다고. 뭐 예. 회장으로 또 갖고 네. 네, 이미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SM이랑 JYP 뭐 이수만 박진영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랑 막 이제 비교될 만큼 그렇죠. 예, 아, 지금 김봉진 대표 얘기가 이 김봉진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막 더 커졌죠. 인물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독일 회사가 그 돈을 주고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양반을 더 크게 아시아 지역 총괄로 맞아요. 앉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사람도 잡고 싶은데 그 돈을 들여서 회사를 아예 사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이게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업을 독일 회사에 팔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들 다들 얘기하니까 진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댓글에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네이버 댓글 이제 뭐 주로 인터넷 포털 댓글에서는 사실 부정적인 게 이제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게 식으로? 꼭 맞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게 눈에 띄어서 그런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라고 마케팅 할 때는 언제고 이제 게르만 와서는 민족입니다. 그쵸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는데 게르만 민족 뭐 비칭트 게르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떤 배신감을 느낀다고 할까? 팬덤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국내 소상공인들 뭐 극단적인 표현하자면 피땀 뽑아서 독일에 갖다 바친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수가 돼서 국내 이제 팬이야 뭐 이제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이나 아니면은 거래를 하고 있던 소상공인 뭐 이런 쪽에서 더 좋아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기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했던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김봉진 대표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 자체도 이렇게 인수가 됐어도 우리는 뭐 요기요 배달통 이제 다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오히려 서비스나 이런 거 더 신경 쓰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뭐 자영업자들이나 뭐 수수료 문제나 이런 염려, 뭐 독과점 횡포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좀 잠재우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단 입장은 표명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배달의 민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발전 방향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아시아 쪽이나 뭐 이제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좀 펼쳐지는 데 있어서도 이 모델을 굉장히 활용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서비스 자체에 대한 걱정은 조금 아직 굳이 이렇게 앞서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회사나 우리나라 어떤 투자사들이 그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해서 배달의 민족을 인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 여론이나 이런 이슈에 있었을 때 만약에 배민을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다, 뭐 골목시장 파괴한다, 이제 이런 비난이 좀 본물이었을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좀 싸늘한 시선에 대해서 대기업도 선뜻 용기를 못 낸 것 같고 뭐 한쪽에서는 뭐 배민의 가치를 정말 5조 원가량에 해당하는 것만큼 확신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전자의 분위기도 조금 맞습니다.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대기업이 B급 정서를 가지고 마케팅을 한다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B급 못 되거든요. 못 견뎌요. 못 견뎌. B급을 정작 해다 놓으면 그걸 못 견딜 것 같아.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5조 원을 예를 투자를 한다 쳐도 절대로 거기 대표로 계속 안 앉혀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이나 큰 자본들이 들어오면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쩌면은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거래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면에 보면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해갖고 이제 기존의 그 독일 회사가 인수를 했던 우리 배달의 브랜드 이쪽들이랑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싸우면 뭐가 되느냐? 뭔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콩고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할인도 많이 해주고 뭐 선물도 많이 주고 막 그랬는데 다 하나가 돼버렸으니. 네,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굳이 그 안에서 싸울 게 아니라 뭐 외부로 저기 할 거니까 그런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제일 큰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시장을 거의 장악을 하면
독과점을. 독과점을 하게 되면 이제 거래를 하는 쪽에서 보면 수수료나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약간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이슈가 계속 조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배경에는 이 독과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배민 자체가 이제 어떤 정체성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고 이번 인수를 볼 것이냐 아니면 통신 판매 중개업 전체로 봐야 되냐 이런 성격이 좀 약간 교묘하게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배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다 조리된 음식을 갖다 주는 앱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앱이 이 법적인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켓컬리 같이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배달해 주는 거랑 같은 분류로 지금 약간 엮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과연 이제 공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인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굉장히 나눠질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거 정부나 좀 관계기관에서 이거 잘 서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배달의 민족 이용자들 전체가 또 등을 돌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타다 얘기할 때도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용자들이랑 정부 기관이나 법을 만드는 쪽에 하고 이제 온도차가 좀 느끼는 체감 차이가 커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게 5조 원짜리 빅딜이 성사가 됐는데 이거가 좀 뭔가 공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같은 경우 이거 클 것 같은데. 거기다가 타다 서비스가 우리한테 줬었던 파급력만큼이나 이 배민의 이 인수 소식도 되게 중요한 게 사실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배민이 단순히 중국집에서 이렇게 배달하는 거와 뭔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이 기업 가치가 이렇게 높게 평가받았다는 거는 결국은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바로 또 데이터 얘기 나오잖아요. 배민의 데이터에 엄청난 게 지금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인수해 갔을 때는 이 배민의 데이터 자체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이동을 뭐 할 수 있는지 이런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라이더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감안된 기업 가치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양반들이 음식 배달을 하라고 그랬더니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었네. 내가 그래서 이걸 이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항하시는 건가요? 네, 저항합니다. 나는 거대 자본에 저항하는. 그러면서 또 자전거로 배달은 하시겠고. 그렇죠.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네. 다이어트를 핑계로 또, 다이어트 기업으로. 결정적으로 저는 불만이었던 게 배민 커넥터를 모집을 하면서 헬멧을 사이즈별로 준비를 안 해놔서 지급한 헬멧이 저한테 안 들어가요, 제 머리에. 그래서 이게 디테일이 약하구나, 디테일이 약한 부분이 있구나 해서 좀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5조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네. 민족이 다른 게 맞네. 이제 머리 크기가 다른 걸 보니까. 게르만 민족의 머리를 맞췄나봐. 아까 그 수수료 얘기하셔서 그래서 제가 과거 케이스를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제일 비슷하다고 일단 느꼈던 거는 그 이베이가 옥션과 G마켓을 인수했던 거였는데요. 옥션이 2001년에 G마켓이 2009년에 인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옥션 G마켓 당시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죠. G마켓 옥션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럼 얘들 피 터지게 싸우지 내가 쿠폰이라도 한 장 더 떨어지는데 그렇죠.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또 이제 공정위가 막 노는 것은 아니니까 3년 동안 이제 막 노는 것은 아니에요. 약간 이거 까는 것 같은데. 막 노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냥 그걸 또 잘 감안해서 잘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판매 수수료를 못 올리게 막고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좋았다는 표현이 약간 이상해서 더 좋았다는 게 그 뒤에 이제 소셜 커머스 바람이 불면서 우리가 잘 아는 쿠팡, 티몬, 위메프 그리고 또 그걸 보고 한 뭐 쓱 같은 신세계 그룹이 그쪽에서 이제 자사몰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판매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뭐 대기업 계열의 11번가도 들어오면서 이런 케이스를 봤었을 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쇼핑, 통신 판매 중개업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요. 제가 지금 어딜 가더라도 쇼핑몰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배달 플랫폼이 됐잖아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민 측에서도 당연히 그거를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현재 보도자료 뿌리는 걸로는 3년 동안인가 이제 배달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이 뿌렸더라고요. 그렇죠. 단순 인수가 아니라 인수를 하면서 김본중 대표하고 이제 주식을 서로 맞교환을 했죠. 딜리버리 헤어릴 주식 맞교환을 하면서 싱가포르의 딜리버리 헤어릴 우한 형제들, 우한 DH가 이름이 우한 DH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아시아 총괄로 앉혔으니까 네. 그렇게 이제 빨아먹는 행위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왜냐면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배민의 그런 좋은 뭐 어떤 시스템이 됐든 문화가 됐든 그런 것들이 아시아에서는 김봉진이 하면 된다. 봉대표가 한다면 된다고 하니까 수수료가 뿅 됐다고 해서 수수료가 막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는 그렇게는 확신을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예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막 곳곳에서 나오니까 그냥 사전에 정말 좀 정확하게 좀 딱 잡으려고 하는 게 좀 느껴져요. 이게 우리 4차 산업혁명이다 해서 국내에서는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한다, 뭐 아니 불법화 시킨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 엄청 많았는데 사실 이거는 해외에서 봤을 때 이게 산업혁명의 사실 평가를 해준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내에서는 왜 이걸 못 알아봤을까. 뭐 독일에서 알아봤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제가 봤을 땐 저는 비록 많이 이용을 안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중간에 좀 특이한 게 M&A가 정말 순조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쪽 배달의 민족에서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걸 발표하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그 C모사를 까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까는 건데 우리도 독일에 팔려가지만 너네는 일본 돈으로 뭐 약간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우리는 자구책을 세운 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배민이 지금까지 마케팅이나 사업한 걸 보면은 수수료 문제가 생기니까 수수료를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도 나왔었지만 상생 정부가 아니고 기업을 어느 정도 상생 방안을 내고 수수료 서비스를 없애가지고 같이 커가는 전체 배달앱 시장을 크게 키운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C모사 어딘지 잘 모르죠. 뭐 하여튼 모르겠네. 어딘지 진짜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이제 디스라고 하잖아요. 뭐 힙합을 하는 분들도 아닌데 디스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본계 자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걔들을 디스하면 내 몸값치가 올라가. 이게 쇼미더머니라면은 쟤를 디스해서 내가 올라갔겠지만 쇼미더머니 거기서 우승해서 오조 탄다. 그러면 디스할 수도 있겠죠. 배달의 민족 대표가 약간 쇼미더머니 나갈 느낌도 있어요. 느낌이. 약간 대표 주면 모자 이거 하나 씌워주면.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자면은 근데 이제 기존에 우한 형제가 그 했던 게 아마 독일계 자본이라는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기존에 투자사를 받아 뭐 이제 몇 가지 이름을 불러드리자면 힐하우스 캐피탈, 뭐 세카이어 캐피탈, 싱가포르 투자청 이런 것들을 다 외국계거든요. 힐하우스는 중국계, 세카이는 미국계, 싱가포르는 뭐 말 그대로 싱가포르. 그나마 이제 한국계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VC 벤처 캐피탈은 알토스 벤처스 뿐이었는데 알토스 벤처스 한킴 대표조차도 미국 육사를 나서 미국 육군 복무를 한 미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투자사나 이런 데서 미리 좀 이렇게 좀 박아놨으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 이걸 이게 진짜. 또 이제 이런 한국 그런 토종 투자자들이 처음에 배민이 시작할 때 같이 이제 키워서 선순환을 입은 건 맞지만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배민이 너무 공룡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 투자자가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서 막 뭐 코리안 유니콘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나와서 좋다. 막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그런 투자자가 지금 없는 현실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조금 이유있게 좀 뭔가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웃긴 게 그 중소기업 벤처부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을 뭐 1000개인가 2000개인가 뭐 키운다 이래가지고 막 사실 지금 10개가 갓 넘었거든요. 그걸 갑자기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뭐 1000몇 개, 2000몇 개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일주일도 안 가서 배민이 팔렸어. 무안해라. 11개였는데 팔려가지고 10개가 됐네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팔려서 없어진 게 아니라 값어치를 인정받고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전 세계로 글로벌 돼 있으니까 저는 계속 그게 유효하다고.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그 독일 자본에 팔렸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지분 구조가 그렇게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 한국 유니콘 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쿠팡 디스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쿠팡이라는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런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이제 회사 얘기를 하자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이제 포드 벤처스 캘리포니아 있죠. 그리고 대표는 그 김 대표님이라고 하지만 김 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미국 쪽이죠. 투자 받은 데는 이제 비전 펀드 일본계인데 실제로 돈은 오일머니예요. 그리고 비전 펀드의 대장은 우리가 선종이라고 부르지만
마사요시 선 어쨌든 뭐 어차피. 제일 동포인데 아는 거 많아. 그분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서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뭐 첫 번째도 AI, 두 번째도 AI, 세 번째도 AI라고 하셨고 네. 한 15년 전쯤 제일 처음에 오셨던 DJ를 만나서 인터넷 전국의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을 만들어라. 우리 인터넷 그때 PC 통신을 해서 띠띠띠 하던 시절에 그거를 만들려고 해서 네. 그거를 이제 그 DJ 노무현, 이명박 그런 대통령 만나는 그거 잘 MB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건 제가 확실히 기억이 네. 나는데 그분은 만난 걸 티를 많이 내니까. 네네. 알고 하여튼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자 다시 그러면 CMO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예요? 글로벌 시대에 이런 인수합병이 좀 의미가 네. 없다라는 게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맥락에서. 자본의 국적을 네. 두는 것이 맞는가? 국경이 없다라고 네. 보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게 요즘에는 국경이랑 그러니까 나라랑 상관없이 투자들을 서로 하니까 맞아요.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약간 민족적 순혈주의 거. 같은 네. 거 약간 이런 게 맞아요. 있어서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이 그걸 마케팅 활용했잖아요. 그쵸. 그걸로 배달의 민족. 이제 역풍이 좀 부는 사람들을 거죠, 뭐. 끌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또 똑같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쉬운 소리를 듣는 거죠. 미리 찔려서 이제 CMO 회사를 디스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뭐 우한 형제들조차도 미리 아까 사전적으로 얘기한 대로 네. 외국계 대부분 외국계 자본에 받았고 이번에 인수한 곳은 독일 회사인데 음. 독일 회사인데 막상 또 대주주는 남아공 라스퍼스라는 아, 네. 남아공. 남아공제더라고요. 아프리카 대륙 시가총액 1위인 회사. 그 회사는 또 중국 텐센트 아, 대주주. 뭐야. 그러니까 복잡해. 이거는 자본을 몇 준다는 개가 게 의미가 나오는 있나요? 거야? 아, 국가가 굳이 몇 개야? 국경을 두고 싶다라면은 그 나라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는지, 가장 많이. 그다음에 고용 발생을 해서 그렇지. 우리 수출을 어떻게 우리 PD 하는지. 이걸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배민 커넥트에서 먹고 살게 도와주는지 그런 어떤 그치. 고용 발생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지. 네. 좀 돈이 와닿지. 넘어가면은 그래, 어떡할 지금은 거예요. 뭐 네. 국적도 상관없고 국제 결혼도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음. 예, 찬성 프로는 뭐 외국인 여성도 괜찮잖아요. 어, 가일 처지가 아니잖아. 언제든 그렇죠. 저는 글로벌 시대에 따라서 절대로 제가 네, 국내에서 네. 경쟁력을 잃은 건 아니고요. 네. 글로벌 시대에 맞서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네. 응원할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또 우리가 다 이용자니까 배달의 민족은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으면 한마디씩 해볼까요? 뭐 자본의 국적 두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혁신적으로 많은 고용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1번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배달이라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그 대한민국 어떤 고유한 문화, 그쵸, 뭐 그쵸. 전통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한강에서 치킨 시키면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쵸. 밤 12시에 시켜도 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이제 배달의 민족이 베트남 진출했었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시아에 10여국 진출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배달의 문화가 됐든 아니면 경영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배달 플랫폼이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잘 발전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잘 되면은 분명히 전체 맞아요, 편익이 늘어나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은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누가 뭐래도 배달은 우리 문화니까. 한류 배달. 한류니까. 맞아요. 이 배달이라는 것도 그렇고 배달 음식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다채로운 곳이 없잖아요. 그쵸. 오죽하면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국의 배달 문화를 꼭 경험해보는 거를 거의 그냥 투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좀 보여주기식으로 혹은 관광용으로만 이런 배달이라는 문화가 쓰이는 게 아니라 일단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실생활적으로 좀 뗄 수 없는 하나의 문화인 거잖아요. 생활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우리가 좀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조금 뭐 정책적인 부분에 이제 그래도 시사점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한다면,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이런 배민 같은 거대한 이제 유니콘들을 잘 이렇게 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같이 조금 성장하는 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여지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그냥 잘 되면 정부는 그냥 안 나섰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아서 잘 되게. 네, 잘 되는데 또 이거 잘 되면 또 자, 제2의 배민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좀 알아서 잘 크게 그냥 뒤에서 백업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